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 예체능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조금 이 학업에 소홀해도 되지 않나 이런 좀 정서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순하게 답을 외워서만 얘기하려고 하는 아이에게는 미술 교육을 통해서 창의력을 좀 키워주고요.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운동을, 또 호기심이 많다 그러면 악기 연주를, 이렇게 올바른 학습 습관을 잡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이 예체능 활동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우리 옆에 있지요. 살아있는 예체능의 산증인 필근 씨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문제네. 문제 괜히 했네요. 예. 어쨌든 고등학교도 이제 연극영화과 나오고 대학교도 방송연예과 나오고 그래서 항상 주변에 다 예체능 하는 친구들밖에 없는데, 항상 보면은요 이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보통 예체능 계열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뭔가 습득력도 좋고, 네. 뭔가 노력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오늘의 고민은 뭐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네. 당연히 예체능 꿈나무를 위한 수학 지도법입니다. 네.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예체능을 하고 있는 아이인데 이거 수학을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 건가? 이게 요걸 좀 고민하고 계신 거죠. 앞서 홍경민 씨가 이 예체능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바꿔서 학습도 꼼꼼히 해놓으면 예체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수학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을 만들 때 이렇게 배열을 하면 음악이 훨씬 더 재밌게 나오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심심하니까 이렇게 바꿔 넣어볼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수학에 있는 규칙, 이 부분을 잘 배움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또 스포츠에서도 상대팀의 전력이나 또 우리 팀의 문제점을 분석할 때 이때 쓰이는 통계는 수학 그 자체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아니 예체능 할 때도 다른 사람보다 수학적으로 좀 더 뛰어나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수학은 모든 영역에서 아이들의 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을 부모님이 좀 정확히 아셔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이게 사실 예체능 열심히 하면서 이게 수학 공부 같이 하기가 이게 하기 싫거든요, 이게 좀. 그렇다고 해서 예체능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뭐 굉장히 어렵게 막 심화 단계를 들어가라든가 막 서술형 문제를 많이 풀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닐 테고. 그럼요. 이건 뭐 답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완벽히 알자. 교과서. 그러니까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운동을 하든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다 알아야 돼요. 또 학교 수업에 맞춰서 뭐 예습, 복습하면서 공부하는 건 학생의 본분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학습 습관은요, 나중에 꿈을 이루는데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자, 하지만 또 습관을 만들려면요, 일단 그 수학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만날 친구가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지금 제일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교과서 이상의 것들을 아는 학생들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요. 저는 당연히 모두가 교과서 정도만 아는 줄 알고 어쨌든 깜짝 놀랐는데 어떤 종류의 예체능을 또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지도 참 궁금하고요. 바로 만나보시죠.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이소은 학생과 엄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은이인가 봅니다. 잠깐만,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노래 부르는 친구가 소은인가 봐요. 감성적인 어떤 그 그림 한 폭이 쫙 펼쳐지는 거 보셨습니까? 어머. 야, 얼마나 이게 음악이 좋으면 새들도 음악을 즐기고 있어요, 새들이. 살짝 감으면서 그죠? 뮤지컬 배우요. 연기 좋아하고 춤도 하고 싶고 연기도 하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어요. 벌써부터 확실한 꿈이 있다는 건 정말 멋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합창단 활동을 하며 뮤지컬 배우의 꿈을 키우고 있는 6학년 소은이. 하지만 주변에서 예체능 하시는 분들은 뭐 고등학교 정도만 가도 수학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수학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주변 사람들 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엄마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맞죠, 그죠? 그렇죠. 어머님 생각이 맞아요. 맞아요. 이게 주변의 말에 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수학의 또 명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요. 진로를 정하긴 했지만 이대로 수학을 놓게 될까 봐 엄마는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초등학생 성적표 치고는 이게 좋진 않네요. 맞아요. 그래요. 과연 소은이의 하루는 어떨까요? 수다학이 직접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야, 이종은 일어나. 나 안 일어나면 나 모른다. 아침잠 많은 거는 확 공감이 되네요. 네, 사실 근데 뭐 예체능계에는 이제 저녁형 인간이 더 많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눈을 비비며 겨우 몸을 일으킨 소은이가 엉거주춤 식탁 앞에 앉는데요. 굿모닝. 오, 밥을 먹으러 야, 앉은 게 아니네요. 야, 소은이 이제 거짓말하네요. 예, 하나도 안 국문인 같은데 지금. 학교 가기 전 오케이. 아침 시간을 이용한 영어 화상 통화. 소은아, 공부하는 거 힘들어? 네. 왜 힘들어? 졸려가지고. 뭘 물어보고 그래서 당연히 힘들지. 비몽사몽. 겨우 화상 영어 끝낸 소은이 눈에 때마침 이거 들어온 완전- 것은 바로 소파와 쿠션. 아하. 아, 자세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야, 가장 편한 자세를 찾고 있어요. 저거 뭐 한두 번 누워본 자세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저 자세 굉장히 편하거든요. 아침부터 제대로 발동한 귀차니즘. 야, 다리 올린 거 보세요. 잘한 척하고 있죠. 배우가 될 자격이 있네요. 그러게요. 소은이 너 아직 안 일어났어? 빨리 일어나야지. 수업 아직 다 했지? 얼른 일어나서 하세요. 지금 영어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또 바로 수학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사실 아침 공부는 중고등학생도 힘든. 그렇죠. 네.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집중력이 다 떨어져요. 언니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등교하는 식으로 키웠는데 소은이는 그런 습관이 잘 안 잡아지더라고요. 야, 이것도 수학 명언. 첫째와 둘째를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사람마다 집중하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과가 안 난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죠. 방으로 들어온 소은이가 슬며시 패드를 집어드는데요. 패드로 공부를 하나요? 침대로. 책상이 있는데 침대로. 저럴 거면 책상을 왜 샀죠? 아하. 4개월 전부터 패드 학습 중인 소은이. 지금 보고 있는 거 맞죠? 네. 좋아요. 눈이 지금 편해지고 있어요. 영혼이 다른 데가 있는데. 뇌는 자고 있습니다, 지금. 학습 습관이 지금 잘 안 잡혀 있어요. 네네네. 네. 아무튼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분수연산이고 이제 네네. OX만 선택하면 되긴 하는데 이 네네네. 눈빛이 지금 빠져들고 있네요, 화면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전히 잠이 깨지 않은 멍한 모습. 힘겹게 겨우 한 문제를 풀었을 뿐인데 소은아, 얼른 가자. 다 했어? 아니, 안 했으면 이따가 갔다 와서 하기 얼른 준비해. 늦었어. 엄마 옷 입고 나올게. 빨리 준비해. 차라리요 아침 공부는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걸 포기하고 그 에너지를 모아서 학교 수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방과 후에 뭐 예습 복습을 추가적으로 살짝 하는 것이 네. 소은이에게는 훨씬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차피 집중도 잘 안 되는 것 네, 같고요. 네. 네, 네, 네. 한바탕 아침 공부와의 전쟁을 끝내고 엄마와 나란히 집을 나서는데요. 모녀지간이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보기 좋습니다. 소은이의 오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학원을 다니지 않는 소은이는 맞벌이인 부모님이 집을 비우면 오롯이 혼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이고, 새가 오늘 영상에 아주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새. 우선 야무지게 요리하며 허기를 채우는 소은이. 퍼즐 맞추기로 무료함을 달래는가 싶더니 연달아 TV 시청까지 도무지 공부할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내내 놀기만 하는 소은이. 초등학생 때는 놀고 싶어. 아 귀여워.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냥 놀고 싶대요. 아 귀여워. 그러니까 사실 이 말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좀 놀아도 되죠. 네, 그럼요. 근데 하지만 고학년이기 때문에 좀 네네. 계획을 세워서 잘 노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노는 학생의 본분인 이 공부를 잘 챙겨서 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네. 마냥 놀던 소은이가 갑자기 시계를 확인합니다. 시간은 어느새 저녁 6시 반. 드디어 엉덩이를 뗐어요. 공부하는 거야? 부랴부랴 아침에 공부하던 패드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엄마가 올 시간이니까. 벼락치기. 그럼요. 엄마 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럼요. 네, 급하게. 소은이가 한 번에 뭐 해 그러면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꼼지락꼼지락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미루는 습관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학습도 그게 이어져서 제가 화도 냈죠. 네, 할 거 하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무리한 양은 아니거든요. 그 패드 학습이 신기할 정도로 짧고 그냥 아이가 쉽게 하고 있기는 해요. 실제로 소은이가 하루에 패드로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은 겨우 10분에서 20분가량. 다 했나요? 학습이 지금 벌써 완료되었어요. 완료되었나요? 끝났나 봐요. 짧은 패드 학습을 마치고 이번엔 패드와 연관된 문제집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선뜻 답을 써내려가지 못합니다. 눈에 띄게 어두워진 얼굴, 지금 그냥 학습 자체에 대한 흥미가 없어요. 지루한 듯 연필만 까닥까닥. 시간은 가는데 여전히 문제를 풀지 못하고 멈춰있는 소은입니다. 아유 보세요. 지금 졸리죠 이제. 하품 나옵니다. 하품. 두 문제 풀었는데요. 다시 마음을 다잡아보지만 이미 집중력은 사라진 지 오래. 이래서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앞불싸. 이제 엄마 오기 5분 전. 소은이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하고 엄마 오기 직전 가장 집중력이 올라가는 전혀 타이밍이죠. 안 보여. 아니, 무슨 호러요. 터미네이터인 줄. 막 풀고 있어. 야 지금 막판 스포트를 쫙 올렸는데. 소은아, 엄마 왔어. 할 건 다 하고 놀았어? 뭐 아직 못했어? 다 했어. 어디 끝났어? 그래도 열심히 하는 척은 성공했습니다. 그쵸, 네, 그쵸, 열심히 하는 척. 근데 문제들을 보면요, 난이도가 대체적으로 다 낮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네네. 푸는데 그렇게 미루고 안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연필만 까딱까딱하고 문제 잘 안 풀려 하는 걸 보니까요. 지금 확실해 보입니다. 습관 잡아야 되고요. 네. 흥미도 찾아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지금 시급해요. 자, 엄마 채점해볼까? 맞았고. 야, 이거 뭐냐? 이거 뭔데? 45분에서 글씨 좀 잘 쓰자. 왜냐하면 엄마가 오시기 직전에 막 이렇게 봤잖아요. 예, 휘갈겨 써가지고. 네. 엄마 오기 전에 지금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한테 필요해서 한다. 이런 마인드 개선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네네네네. 조금 어려운 문제를 사줬더니 이렇게 풀다가 막 막히니까 딱 안 풀어버리더라고요. 사실 5학년 때 거는 거의 못 푸는 것 같아요. 연산만 조금 풀다가 결국엔 많이 버렸고요. 어떻게든 소은이 공부를 도와주고 싶은 엄마.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인 만큼 엄마가 가르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또 한간에서는 옆에서 이제 뭐 고등학교 들어가면 수학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서은이. 하지만 이대로 수학과 완전히 담을 쌓을까 봐 걱정인 엄마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할지 수다학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네, 예체능계 진학을 준비하는 초등학교 6학년 소은이와 엄마를 만나봤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제 예체능 학교로 진학을 할 생각을 하다 보니 네. 주변에서 아이 예체능은 저기 고등학교 가면 수학 안 해도 돼.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시니까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좀 확실하게 좀 단호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수다학에서는 그동안 이 수학은 예체능 학생들한테도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다. 강조해 왔죠. 그렇죠. 네네. 저희 말만 들었어도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전적으로. 자꾸 주변 말을 자꾸 그렇죠. 듣죠. 네, 선생님 말을 좀 믿으셨어야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짧고 굵게 네.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체능계 진학해도 네. 수학은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또 얘기 안 해주실 거니까 잘 새겨들으시기 맞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예체능계 학생들이 입시만 생각했을 때는 네네. 실기 비중이 많고 또 대부분 수학은 선택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 수학이 필요 없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입시에 반영되는 비중이 낮을 뿐이지 이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한다면 수학은 반드시 해야 돼요. 네. 정말 이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해야 네. 결국은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유 그렇죠. 깔끔하게 또 정리를 맞습니다. 해주셨어요, 우리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아니 그리고 뮤지컬 배우가 꿈인데 네네.
극 중에 배역이 수학 천재이거나 수학 선생님이면 어떻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요. 제가 요즘 열심히 보는 의학 드라마도 보면요. 그렇죠. 작가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것과 뭐 그렇지 않은 것은 배역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질 거예요. 수학 그럼요. 천재인데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수학 책 지금부터 딱 펴고 공부했으면 좋겠는 게요. 네네. 제 엄마가 5학년 부분부터 힘들어 한다고 말을 하셨었잖아요. 네. 사실 우리 수학 능력 평가에서도요. 네네. 점수가 조금 낮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기본 문제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50점을 못 넘겼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개념이 부족해서 네네. 소은이가 좀 힘들어하고 있었을 거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다행스러운 건 네. 민면이라든지 반올림 등의 개념 잘 알고 있고요. 네. 통계 부분도 재미있게 잘 풀어냈어요. 근데 그 외의 부분들이 지금 부족하니까 복습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부담 없고 재미있는 학습법 오늘 알려줄 테니까 네. 꼭 수학 흥미를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이 뭐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네. 좀 되짚어 봐야 될 부분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좀 알려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학습 습관, 야 이게 잘 안 잡혀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되는데 이 검사 결과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네, 걱정되시죠? 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확인해보죠. 아이고. 강점 지능으로만 봤을 때는 본인의 재능을 정말 일찍 찾고 거기에 잘 집중하고 네. 있어요. 네네네. 다만 이제 학습 습관과 기술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네.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죠. 네. 안 하는. 안 하는 학생. 네. 그래도 다행인 건 네. 자기조절 능력이 매우 좋은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중요성만 잘 알게 되면 네. 지금 보여지는 이 학습 습관이나 기술이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중요한 건 학습 동기가 아주 높아요. 그러게요. 저 이거 좀 동기가 좀 없어 보였는데요. 동기가 이게 높일 수 없는 자세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학습 동기라는 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예요. 아하. 그러니까 노래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부르는 거 봤잖아요. 네네네.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인정받고 이런 부분이 돼 있는 학생은 학습 동기가 충분히 있는 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즉 수학도 필요성만 느끼면 잘할 수 있는 학생이다. 네. 하지만 네. 자율성이 조금 낮아서 그러네요. 학습 습관으로 넘어갔을 때 시간 관리가 좀 안 되죠. 아이고. 네, 지금부터는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네. 지금처럼 그냥 하고 싶은 것만 계속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에서 뭐 일을 하긴 할 거예요. 네네. 근데 인류는 못 될 거예요. 맞아요. 인류가 굉장히 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요. 예. 보통 본인이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네. 그래도 어려운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요. 자, 그럴 때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는데 이 학창 시절에 극복했던 경험이 없으면 사실 다른 사람보다 극복하는 힘이 약해지죠. 그러다 보면 인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문제 해결력을 높여주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수학에도 한번 도전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부딪혀봤으면 좋겠어요. 야, 오늘 정말 아니, 야, 오늘은 이게 지금 수학 프로그램인지, 야. 예,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그 그렇죠. 고민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인지 모를 진짜. 정도로. 네, 진짜로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이 한마디만으로도. 맞습니다. 아니 수학 고민도 수학 고민이지만 정말 그 미래,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들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올바른 시간 관리와 또 올바른 학습 습관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 부분을 좀 아주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시간표를 짜는 것만으로도요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표. 네, 지금 보면 아침에 한 문제 그리고 오후에 이제 엄마 오시기 전에 폭풍 연산 잠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요 이제 아침 공부는 그냥 과감히 패스하는 걸로 패스하고. 하고요. 네. 그 시간에 엄마랑 소은이가 같이 하루 시간표를 좀 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날 할 일은 좀 무조건 지키는 것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습관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또 이제 소은이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어떤 저의 지나온 이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아유 좀. 큰일 날 소리. 제가 어땠어요? 아니, 저도 저희 엄마 아빠의 소중한 예, 장남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저도 예.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또 이제 어쨌든 제가 또 이제 이 좀 편을 들어보자면 예체능 하면 공부할 시간 사실
많지 않거든요. 아하. 네, 이제 고등학생이라면 제가 조금 이해하겠는데 초등학생은 아닙니다. 아, 그렇게 시간이 네. 납니다. 아, 그렇지. 초등학생이 뭐 얼마나 바쁘다고. 아, 예. 그렇죠. 예, 매일 그러네요. 뭐 밤늦게까지 하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네네네네. 최소한의 공부량을 해내는 그 책임감은 지금 꼭 길러야 됩니다. 진짜 이 유명한 뮤지컬 배우들은 네네. 이런 시간 관리부터 완벽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대로 본인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을 마무리하고도 시간은 많거든요. 그럴 때 뮤지컬 연습에 이 본인의 열심을 더 쏟으면 인생이 행복하고 성취감이 훨씬 높아지니까 꼭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는 가장 중요한 네. 학습법입니다. 예, 복습도 지금 너무 시급하고요. 네네. 어떤 효과적인 학습법이 있을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는 고학년이라서요. 사실 엄마가 이 이상으로 관여하시기는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게다가 혼자 학습 습관을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요, 좀 개인 지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개인 지도. 네네네. 소은이가 닮고 싶어 할 만한 대학생 선생님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진로 고민도 좀 들어주고요. 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주고 또 사춘기 고민도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언니 같은 선생님이면 어떨까 싶어요. 또 다른 학습법보다는요, 일단은 좀 수학 용어, 뭐 개념만, 딱 기본 개념만 정리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용어만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될 수 있으면 네. 그래도 수학 공부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이름을 알아야지 친구를 맞아요. 부르니까요. 맞아요. 네. 그쵸. 그래서 딱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요. 네. 키워드, 키워드. 5분 검색 노트 만들기입니다. 5분 검색 노트 만들기. 네. 네. 교과서만 딱 준비를 해주고요. 네. 일단 노트에다가요. 목차 있잖아요. 목차에 맞게 오늘 공부할 단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원에 대한 키워드를 책을 찾아보면 정말 좋은데 그게 좀 힘들면 우리 검색하잖아요. 네. 검색을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직육면체의 부피와 넓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단원이라면 그 단원명을 제일 먼저 쓰고요. 거기에 관련된 키워드니까 직육면체도 있을 수 있고요. 부피, 넓이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가 보이죠. 네네네. 그럼 그 키워드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서 내용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직육면체가 무엇인지,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키워드 2개를 합치면 직육면체의 부피 그렇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그냥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고 거기서 어려운 부분들은 선생님께 물어봐서 도움을 받고요. 그냥 하루에 한 5분 정도 네. 노트만 정리해도요. 개념도 잡을 수 있고 학습 내용 정리 능력도 더 기를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매일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안 계신 시간은 네. 인터넷 강의로 복습을 해보세요. 과거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네. 생각보다 쉽게 따라잡을 수 있을 거고 네. 또 하나하나 다시 알아가다 보면 재미도 생길 거예요. 근데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그 패드 학습할 때처럼 이렇게 영혼이 나간 상태에서 멍하니 뇌는 자고 있고 계속 아까 그 그럼 표정 어떡하죠? 그대로. 그래도 다행인 건 이 현재 학년 것이 아니라 좀 네. 지난 학년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쉬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설명하는 개념을 듣고 네. 또 그것을 관련 쉬운 문제 풀어보고 마지막 단계로 수학 익힘책을 한번 풀어보면 완벽하게 자기 것이 되거든요. 네네네. 굳이 어려운 문제 풀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습도 또 해야지 현재 학년 걸 또 따라갈 수 있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참고서로 이 배울 개념 원리를 꼭 읽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 직전에만 읽어도 되거든요. 예습 10분 넘길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살짝 용어만 봐도 아는 단어만 만나도 일단 수업에 흥미가 생깁니다. 야, 내가 예전에 좀 이런 팁들을 좀 미리 들었으면은 내가 저는 예체능계인데 수학도 잘하네 뭐 이런 칭찬도 좀 듣고 그랬을 텐데 말이죠. 모두가 다 가능했을까요? 그래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자꾸 놀리시는 거 같아요. 아이오티 필근식에도 가능해지는 방법을 제가 또 한번 알려드려요. 그렇습니까? 그거 아까 거가 좀 힘들다면 이번 건 될 수도 있어요. 예, 어떤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뭐 수학 천체가 주인공인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있죠. 막 그리고 이렇게 벽에다가 계산하고 막 네, 보신 적 있죠. 네. 또 넌센스 퀴즈처럼 수학 문제를 풀이하는 방송들도 있어요. 맞아요. 재미있게. 그런 문제는 수학 싫어하는 친구들도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그쵸. 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나 너무너무 공부야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살짝 소은이도 모르게 수학적 사고력도 올려줄 수 있어요. 모르게. 네네. 몰래. 몰래. 자, 이렇게 많은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소은이가 꼭 수학의 재미를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또 좋은 한마디를 더 해주신다면요.
일단 주변에서 이 수학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제 그 철학이 맞으니까 앞으로는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 또한 확실히 해야 한다. 네, 이 부분을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네네. 이 수학에 흥미가 없는 상태라서 당연히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소은이의 수학을 대하는 자세를 이렇게 점점 좋은 방향으로 끌어주시면 네. 당연하게 발전이 생길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참 아름다운 주옥 같은 이야기들, 예, 우리 필근 씨가 시원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근이의 핵심 정리. 빠밤. 예체능계 진학을 꿈꾸는 꾀꼬리 소녀 소은이. 당연히 수학 공부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사실. 하지만 습관도 안 잡히고 흥미도 낮은 상태라 저기 아리 학년까지 내려가서 다시 복습해야 한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소은이가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선생님과 습관을 잡아보세요. 시간표대로 움직이면 습관이 금방금방 잡힌다니까 얼른 한번 해보겠니? 인터넷 강의, 단순 OX 퀴즈에서 벗어나서 진짜 공부를 해보자고. 흥미도 쌓일 거야. 네, 그래도 우리 소은이가 난 수학 하기 싫어. 내가 수학을 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노래만큼이나 또 학습의 재미만 찾으면 그것도 잘할 수 있다고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 또 엄마 오는 시간 맞춰갖고 아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스포트 올렸던 것처럼 맞아요. 네, 공부도 이렇게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놀이 연습하는 것처럼 즐겁게 한번 부딪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예체능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분야가 됐든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뭐 우리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아이들이 수학이 왜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네, 수학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꼭 한번 이렇게 되짚어서 알려주시는 시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또 학생의 본분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좀 적절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모든 아이들이 수학의 중요성,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저희 수다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혜숙, 정유빈 선생님, 송필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